네. 자, 김문수 전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대선 출사표 냈고요. 오세훈 시장 출마 의사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출마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에 경선 룰 이제 확정한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경선 룰 뭔지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선을 오늘 오전에 어제 선대위가 처음 회의를 했고 네. 오전 비대위에서 결정한 바가 공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지된 것에서 바뀔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당장 14일에서 15일 이틀간 후보자 접수를 하고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거르게 됩니다. 이때 서류 확인을 하면서 뭐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1일에서 22일에는 말하자면 1차 경선 그 컷오프 예비 경선이 되는데 이때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일, 22일 이틀 하면서 22일 저녁에 4인 지금 몇 명이 신청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예비 경선은 27일에서 28일에 하는데 이때는 국민 100%가 아니라 당원 선거인단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에 3차 경선 진출자로 2명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월 1일에서 2일에 다시 똑같이 그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하고 3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마지막 최종 대선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10용, 15용, 20용까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어젯밤에 원희룡 전 장관 불출마 선언하고 오늘 오전에 김태흠 충남지사와 그 박형수 부산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한 10명 정도 해서 예비 경선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20일, 22일에 국민 여론조사 100%로서 4인을 할 때 아무래도 국민들께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올라가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포인트가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4인을 압축해서 최종 파이널 2명 가는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투표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2차에서는 만약에 한 명이 50%를 넘으면은 결선 자체를 안 하고 바로 후보자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 과정이어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후보자를 빨리 확정하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룰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묘한 지점이 하나. 그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전 장관 측에서는 파이널 컷 2명에 대해서는 조금 2명 그 경선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 선출이 됐을 때도 마지막에 파이널이 4분이었었잖아요. 그 전에 8명이었고 4명으로 이제 추려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적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약적으로 토론하고 우리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4인이 아니라 2인으로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경원 의원 출마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마 선언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다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21일, 22일에 국민 여론 100%. 얼마 안 남았어요. 궁금해집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에 집중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민생에 좀 방점을 찍은 그런 이제 10분 정도 이제 다큐멘터리 뭐 이제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러면 미래에 장기적인 먹거리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정부 들어서 이제 R&D 예산을 깎았다가 복원했다가 뭐 여러 이런 좀 부침이 있었는데 정말 대폭적인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반도체 뭐 그 기타 등등 AI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잘 선진화돼야 우리 미래 산업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냈고 이거는 이미 해외는 달리다 못해 날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대한민국은 좀 지체된 부분이 있죠. 계엄의 혼란 속에 또 경제의 난국 속에 이런 부분이 좀 뒤처진 부분을 하루라도 좀 빨리 뒤쫓고 우리 하루라도 또 빨리 안정되고 고통스럽지 않은 삶 이런 말이 좀 오늘 이제 출사표 내용 중에 와닿았는데 그런 민생 쪽에 좀 방점을 찍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급 체제가 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 행보들, 정책적인 부분들, 뭐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애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뒤에 배경도 이제 좀 밝은 색으로 하고 배경음악도 좀 안정적으로 차분한 이미지 그리고 본인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나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늘 압도적인 대권 후보 1위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만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권에 계속 랭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거티브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좀 본인의 부드럽고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일 또 따로 비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K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안 이런 것들은 내일 밝힌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의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들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선거 전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영상으로 했다. 자, 유력 주자인 만큼 이제 견제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 사라지는 것이 시대 명령이다. 즉 윤희 청산, 동시 청산을 얘기했는데 그만큼 그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그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의 그럼 윤희 청산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선긋기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당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함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지 않았죠.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뭐 불복하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입장 발표 있기 전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 승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진정 있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바로 입장 발표가 나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간 바가 있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 아침에 출마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메이킹이 이분의 지금 가장 큰 선거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선출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 주말쯤 경선 룰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되고 있나요? 일단 현행 룰은요. 이제 권리당원 50%에 여론조사 50% 이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돼 있어서 5대5 룰인데 아까 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1차는 뭐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비주류 후보들 뭐 김두관 전 의원도 이거 100% 국민 경선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단도 우리도 같이 끼자.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머리로 100%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열세 후보들 내지는 이제 외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나 수용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변수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선거인단 규모 자체가 완전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좀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특별당규에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지금 규정이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규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 조금 여론조사 폭은 넓혀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폭을 넓혀도 큰 변수가 되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사실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흥행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근데 흥행이 이제 어떤 흥행이냐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언론 주목도는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 흥행이 이제 건강하게 승리를 견인하는 흥행일 거냐 아니면 계엄의 소용돌이 속의 흥행일 거냐 이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잡이에요. 시사 맛집 창강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여정.